그 오늘 강의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의식주 말씀하셨는데 의식주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일 있지만 못하는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걸 IT를 붙여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말 오늘 생생하게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애니맨이네. 그죠? 어디서 애니는 많이 들은 것 같고 사람을 거기다 붙였거나 어떤 사람, 누구나 이런 거네. 그죠? 네. 자, 대표님이 직접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으십시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조그만 벤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SN의 윤충황 대표입니다. ASN의 그 약자는 올 서비스 네트워크이라는 약자를 따서 이제 법인명을 만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애니맨의 IR을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벤처의 길을 말하다라고 이제 아젠다를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저는 벤처로서 이제 많은 IR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또 회사를 검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면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했던 일들이 벤처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많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낯선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니맨의 사업을 저는 2008년부터 해왔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배민이나 어떤 뭐 지금의 플랫폼적인 인식이 거의 없었을 때부터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어떤 부가가치나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애니메이션 사업을 2008년도 그때는 아까 장관님하고 잠깐 식사 중에 얘기했지만 생활 서비스 심부름 센터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흥신소나 이런 게 아니라 사소한 생활 서비스를 고용한 직원들이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을 2008년부터 시작하면서 지내다가 2015년에 굉장히 큰 계기가 생겨서 이것을 플랫폼적인 어떤 발상 전환을 가지고 IT 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먼저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제 얘기를 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니까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죠? 네? 이거 이게 닫을 때는? 어떤 거? 아니 요 창을 거기 있잖아. 화살표 봐. ESC. 잠깐. 됐습니다. 예. 비디오 틀려. 그 금방 설명한 대로 이제 애니맨의 이게 지금 현재 수치예요. 그 제가 저희는 이제 고객은 그 핸드폰으로 사용자와 공급자가 이제 둘이 만나게끔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드민에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과연 매일 수백 건씩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화되고 리스트화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 회사의 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게 보시면 현재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제 저희 어드민에서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입찰 중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올린 미션, 고객이 올린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헬퍼들이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대로 하나요? 네. 보시면 이 중에 한 가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거 참 재밌죠? 고객이 애니메 앱을 통해서 본 거예요. 같이 걷고 싶어요. 지금 8,000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상인 거거든요. 혼자 사는데 누군가 같이 걸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앱을 통해서 같이 걷고 싶다고 누가 올렸더니 금방 조금 전에 올렸어요. 9시 30분에. 9시 30분에 갖자고 올리자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약 1,400명 정도한테 주변에 헬퍼한테 전송이 됐어요. 그 중에 2명이 같이 걸을 사람이 2명이 입찰을 했어요. 한 명은 25,000원의 견적을 내고 한 명은 8,000원의 견적을 내요. 고객이 올린 요청 사항에 대해서 이건 고객의 희망 사항인 거고 각각 헬퍼는 자기가 요구하는 입찰가를 서류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는 볼 수가 없는 상태죠. 그렇게 돼서 고객은 근데 이 둘 중에 2명 중에 금액이 높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약 애니메이를 통해서 1,900건 정도 했고 수익은 약 3천만 원 정도를 벌었네요. 그리고 평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식의 평점을 받아왔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헬퍼들한테 내리는 평점이 상당히 진솔해요. 고객들 실질적인 감동을 통해서 느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평점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8,000원 입찰을 내신 헬퍼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고객이 이분도 약 128건을 수행을 했고 60명한테 평점을 받았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고객이 참 고맙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보이죠. 같이 걸을만 하겠네요. 그죠? 네. 제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근데 그 요청하는 사람이 본인이 누구라는 얘기 전혀 없네요. 본인은 이제 익명성으로 돼 있는 거고 고객이 헬퍼에 대한 평점도 하지만 헬퍼가 고객에 대한 평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올린 평점이 아무리 좋은 미션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른 헬퍼한테 다른 나쁜 평점을 받으면 그 고객은 선택을 잘 안 해요. 서로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근데 굉장히 태스크 위주로 있는데 아까 이제 같이 산책 걷고 싶어요 이런 얘기처럼 이게 이제 행복 나누기라는 제가 이제 이 미션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지금의 현대사회는 뭔가 뭐 용역을 교류하고 커머스적인 일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생산을 하고 이런 물질적인 거에 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행복 나누기라는 컨텐츠로 애니메 앱 하나를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 낯설어 하지 않고 잘 쓰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또 밑에 보면 요거는 이제 고객이 또 올린 거예요. 1층에서 6층까지 책을 운반하나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고 2명만 좀 입찰해달라 라고 올렸더니 마치 무려 10명이 입찰을 했어요. 6만원, 6만원, 7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이 중에서 이분을 선택을 한 거죠. 동네 반장님이. 57건을 하셨고 이분도 한 120만원을 벌었고 평점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고객은 외모하고 용모나 그리고 그동안에 고객의 평점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런 것까지 있겠어라고 하실 텐데 벌레로 애니메이션 한 수억억 벌었습니다. 보면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잡아서 변기에 버려주세요. 이게 자기 요구사항이에요. 오늘 3시에 올렸네요. 그랬더니 약 주변에 1200명 정도한테 전송이 됐고 그 시간에 한 명이 입찰돼서 잉글리시맨이 가갖고 벌레를 10,000원에 변기에 버려주고 왔어요. 이거는 약 720건을 수행했고 700만 원 정도 벌었고 애니메이를 통해서 200명한테 다 100점 만점 받았죠.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렇죠.
그 아까 직권 취소 전뭐 뜻이에요? 아 이걸 그냥 저희 어디의 권리로서 그냥 단추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취소를 시킬 수 있다는 이거지. 많은 입찰한 사람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재밌는지 한번 보실래요? 집에 엄청 큰 죽은 바퀴벌레가 죽어 있는데 제가 바퀴벌레가 엄청 무서워서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죽은 바퀴벌레 사체도 몸값이 10,000원입니다. 대전에서 그죠? 이것도 약 200명한테 전송됐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거의 5분 안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바퀴벌레가 도망 다니고 있는 것들 잡아주세요라고 올리거든요. 그럼 5분 안에 다 연결이 돼요. 이런 애니메이션에 매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신청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헬퍼가 되겠다고. 7월 6일. 헬퍼가 되겠다고 네, 애니메이션은 헬퍼가 되겠다고 그냥 앱을 깔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일정 수준의 다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신분증, 계좌, 그다음에 자기 신원, 핸드폰 인증, 그다음에 주민번호하고 자기 얼굴하고 싱크 5가지 검증을 거쳐야지만 승인이 되는데 이렇게 승인 요청하는 헬퍼가 하루에 수백 명에서 많게는 뭐 수백 명에서 수십 명이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신청된 사람이 있고 또 거부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부된 내용이 있죠. 발급 순서, 신청금 수수료는 신청은 수능에 불과합니다. 제발 이거 주민들 의견을 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신분증 사진이 아니면 다른 사진을 대체했을 때는 저희가 또 거부가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단지 어떤 심부름 앱이나 용역으로서의 어떤 앱의 입지를 굳혔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원하는 가격을 가지고 누군가 딜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좀 일으킨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매칭에 저희는 관여하지 않아요. 고객은 자기 요청사항 올리면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헬퍼들만이 직접 입찰을 집어넣고 그리고 입찰이 되면 애니톡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앱 안에서 톡이 열려요. 그럼 내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 연결을 통해서 더 상세한 내용들의 오퍼를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침이 되면 이제 이용 후기에 대한 리뷰를 남기면 그것이 결국 헬퍼들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만 명 가까이가 애니메이션 앱에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애니맨이라는 생활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전국적으로 이제 직원들 오토바이 타는 직원, 지금의 배민 아이더스처럼 그런 직원들을 고용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배민의 김봉진 대표도 처음에 배민 오픈했을 때 이제 배달 대행 좀 대신 해달라라고 할 정도 저희는 그때 인프라가 많았었고 2008년도니까 꽤 일찍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장하다가 제가 이제 2014년에 세월호가 터지잖아요. 4월 16일 날.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가 터지고 그 1년마다 연속으로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때 왜 그랬었냐면 저희는 모든 기사를 전국에 한 30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기사를 다 4대 보험화 시켰어요. 지금의 이제 오토바이 타는 직원분들은 대부분 그 건바이 건이라 일한 것만큼만 가져가는 제도가 지금 있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있었지만 직원들을 저는 전국에 한 30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약 100여 명이 가까운 오토바이 타는 기사들을 다 월급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 월급을 감당할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터지고 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한 6개월 정도를 많이 가라앉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술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재치가 가라앉았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그 월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메르스가 터지면서 또 이제 강남이 다 봉쇄되고 저는 강남이 주요 매출처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이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결국은 2015년 5월 1일 날 메이데이 때 저희가 우리 회사 1411호에서 쫓겨나요. 월세를 다 까먹었다고 이제 보증금을 다 까먹었다고 쫓겨나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돈 한 푼 없이 빚을 한 10억 정도 진 상태였었거든요. 왜냐면 한 1년 넘게 이제 그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했던 그 회사가 2015년 5월 1일 날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박살나고 빚은 한 10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 다행히 근데 5월 1일이 메이데이였으니까 문이 다 닫았고 5월 3일이 월요일 날 그 회사에 다시 코롱밀 지금의 코롱밀한테 똑같거든요. 그 610호가 갔더니 지금의 이제 제발 아주 조그만 월세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깔세를 이게 어떤 분이 놨더라고요. 전전세로. 그래서 거기를 얻게 됐어요. 부탁을 해서 100만 원 드릴 테니까 해서 14층에서 있던 짐을 다 610호로 옮겨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뭘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그 나이 제 나이가 이제 46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달 이런 IT나 이런 플랫폼 전혀 DNA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냥 배달하면서 기사들 관리하고 콜센터 관리하고 이런 것 쪽만 하다가 다시 심지어는 제가 막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것도 막 30시간도 한 적도 있거든요. 하루도 한 번도 1시간도 안 쉬고 그렇게 하면서 해왔던 회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경영상의 잘못을 했겠지만 그렇게 완전히 풍지발살 나고 어디서부터 일어서지도 못할 그때 저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은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달리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게 제일 원망스러웠냐면 정말로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해왔던 이 회사가 내가 속여라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뜨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러면서 제가 직접 이제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막 새벽이 밤에 강남 이런 데 다니면서 음식점 배달하고 막 중국집 배달하고 근데 헬멧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남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장 많이 그 당시에 되뇌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전 제일 많이 되뇌었어요. 그러니까 헬멧 안에서 그렇게 8, 9년 동안 해왔던 회사를 그렇게 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죠. 이제 돈도 없고 결국은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애니맨이라는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었냐면 누구든지 그를 고용하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결국은 왜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꼭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TV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좀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이게 이제 제가 직원들하고 하면서 저는 CNN에서도 촬영해 가고 영국의 BBC, 알자지라 방송 이런 데서 촬영해 가고 우리나라 MBC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방송사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쪽 업계에서는 되게 단단하게 성장을 했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접 촬영해 달라고 해서 이제 지금의 애니메 이전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직접 배달하고 직원들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회사였어요. 계속되는 심부름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리는 사장님. 24시간 365일이었으니까
새벽에 내내도 저렇게 된 전화로 이제 계속 주문이 들어왔던 거죠. 대포동에 있는 고객이 족발하고 지방을 높은 고객으로 지금 12시 16분. 와,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제 망하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때 어떤 사고에 전화를 했었냐면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굳이 고용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고용을 하게 되면 성장성도 작으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나온 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지가 한 2, 3년 정도 된 무렵이었었는데 이거를 앱으로 옮겨보자. 핸드폰 안에다 집어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런 발상 하나도 정말 제가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그 돈으로 개발자 한 명 풀스택 구해갖고 그들한테 오퍼를 맡기고 해서 2015년 5월부터 시작해갖고 2016년 4월 달에 현재 애니메이션의 앱은 2.0인데 그 전신인 1.0을 저희가 론칭하게 됩니다. 구글 스토어에. 그리고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이라는 플랫폼을 2016년 4월 달에 만들었어요. 근데 플랫폼을 만드는데 저희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 보통의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플랫폼 앱들은 사실 클라이언트 땅이 다 있어요. 뭐 직방이라면 뭐 매물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이 있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식당들에 대한 메뉴가 있고 이런 쪽이 있으니까 그들을 모아서 핸드폰에 모아놓고 광고를 하면 고객들이 접수하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는 헬퍼도 개개인이고 고객도 개개인이에요. 근데 이 둘을 또 연결을 시켜야 되고 둘이 또 만족을 해야지만 계속 앱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이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더군다나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 앱을 딱 만들고 나니까 그때 이제 벤처에 대한 인지도가 좋아져서 제가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사업은. 다 망할 거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 청소 앱이니 세탁 앱이니 뭐 배달 앱이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좋은 앱들이 니네들이 사람 모아놓는다고 한들 누가 애니메이션이나 뭘 시킬 거고 그리고 한다고 한들 결국 그 경쟁 상대에서 너희들은 결국은 뭐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앱은 취지는 참 좋으나 결국은 망할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VC마다. 단 한 번도 제 앱을 가지고 이건 될 거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애니메이션 앱을 그들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유 경제의 중심은 사실은 그 지금 플랫폼의 중심은 공유 경제라는 거거든요. 서로가 나눠 쓰는 건데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공유 경제 플랫폼의 가치는 뭐냐면 사람이 가진 리소스를 나눠 쓰는 거다. 보통은 뭐 태스크 위주로 서비스 위주로 뭔가를 공유하고 아니면 재화 위주로 공유하는데 왜 사람의 그 중요한 자산은 그 중요한 자원은 나눠 쓸 생각을 못하냐. 그걸 꼭 청소 앱으로 혹은 배달 앱으로 규정시킬 필요가 없다. 내가 청소를 잘하지만 요리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영어를 잘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는 더 중요한 리소스인 거고 사람을 모아놓은 플랫폼이 종국에 가서는 분명히 자리를 잡을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들하고 이제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기이하게 성장을 했어요. 원래 이런 플랫폼이 생기고 뭔가 트래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2016년 4월 달에 오픈을 했지만 2016년 10월 정도 되니까 한두 건씩 연결되더라고요. 앱 안에서. 어쩌다 한 번. 근데 지금은 거의 1000여 건에 가깝게 연결돼요. 매일.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1분 간격 쫙 연결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객들이 헬퍼를 통해서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가 전체 5점 만점에 4.8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저한테 안 된다고 했던 그 세 가지가 저는 다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헬퍼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서 충분히 누군가가 친절해 줄 수도 있고 책임져 줄 수 있고 또 그걸로 해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의 그 메인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다. 두 번째가 누구든 자유롭게 일하라가 이제 저희 두 가지 가치인데 저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위해서
현재 애니맨에 대한 모든 리소스를 지금 이렇게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보면 그때 애니맨 2016년에 오픈할 때가 1,000만 원 갖고 자본금 시작했지만 지금 약 한 20억 정도 되고요. 직원 수는 뭐 아직은 직원 수가 좀 많을 필요는 없지만 한 15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뭐 진짜 애니맨 앱을 출시하고 나서 뭐 진짜 돈 1,000만 원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심지어는 뭐 급여 주는 날에 없어갖고 사채업자 만나서 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오긴 했지만 제가 가끔가다 요새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애니메이션에 성장한 건 아니에요. 성공한 건 아니지만 지금껏 살아왔던 4년의 그 시간보다 앞으로의 4년의 시간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넓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이제 확실하게 생긴 건 맞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내가 IT도 모르고 나이도 40대 중반이 넘은 상태였고 자본도 하나도 없었고 아는 인맥도 없었던 제가 불과 4, 5년 만에 뭐 20억짜리 자본을 가지고 70억 정도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 수만 명이 일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냈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신기하다 생각해요. 내가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그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요새 어떻게 조금씩 생각을 정리하고 있냐면 결국은 내가 뭔가 나의 위치에서 더 높은 위치로 성장하는 거는 다른 물리적인 환경이나 컨디션이 절대 아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새 이제 뭐 양자역학이니 뭐 이런 뭐 파동이니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어갖고 많은 부분에 대한 책도 읽고 있는데 결국 세상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에너지가 지금의 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애니메이션 사업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3년 동안 해왔지만 같은 사업을 이 안에서 한 진짜 크게 망한 것도 한 몇 번은 망했고 다시 이 자리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김미경 TV하고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300만 명을 내가 먹여 살리겠다 큰 소리 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오토바이 탈 때부터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애니맨의 가치에 나중에 이제 저희 사옥으로 초대할 일이 있으면 보시겠지만 애니맨 딱 들어가는 현관에 이렇게 써놨어요. 애니맨이여 세계를 향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라. 이게 우리의 가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뜻인 거다. 그게 직원들한테 얘기했고 근데 그게 지금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막연한 생각이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고 또 앞으로 더 큰 세상이나 더 큰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에너지를 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많은 강사님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뵙게 되는데 공감하는 그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거기서 앞에서 들으신 분들이나 서서 말씀하신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지금 그 두 분의 강연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냐 하는 그건 이제 강사님 오신 기획 의도였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생각하죠. 이제 주 대표는 이제 뭐 렌탈도 하시겠습니다만 결국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을 할 거고 결국 나중에 데이터 사업으로 갈 텐데 이 사업을 보시면서 혹시 윤 대표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설치 줄 이런 거에 헬퍼도 많고 네. 그렇게 실제로 많이 써요. 예. 기아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 제가 오늘 기획한 의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나중에 두 분 좋은 사업했다고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가시지 말고 앉아서 양쪽을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거고요. 쉬지 말고요. 그 원어 소개를 이어서 할까요? 네, 교수님. 네, 네. 저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네.